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김 지사의 보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주 서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점포주들은 재건축 비용 때문에 세입자들은 영업을 못해 걱정이 큽니다.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올해 첫 채용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채용 인원의 20%, 180여 명은 지역 인재 몫입니다. 일찍 피고 일찍 떨어진 벚꽃 때문에 진해 군항제의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쟁점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오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 여부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김경수 지사.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 형사 2부에서 열립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부가 공판 중심주의를 살리겠다고 한 만큼 오후 내내 재판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즉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가 관심입니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2차 공판까지 내용을 살펴본 뒤에 보석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항소심이 마지막 사실심이고 피고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한 만큼 허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지만 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라고도 지적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쟁점 사항들을 검토한 재판부가 이르면 밤사이, 즉 12일에 보석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30년 가까이 표류하던 진주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만큼의 깊은 그림자 또한 드리우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의 꿈을 안고 1년여 전 진주 서부시장 모퉁이에 주점을 연 김보경 씨. 지난달 시장 측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점포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년 점포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리니까 저희로서는 어떡하지. 25년 동안 서부시장을 지켜온 김영근 씨도 똑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가라 하니까 우리는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단장자면 어떻게 생활해야 돼? 생활할 그게 좀 문제입니다. 상인들이 떠난 자리엔 다음 달부터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 상가 건립이 추진됩니다. 점포주들로 구성된 진주 서부시장 상사는 세입자들에게 점포를 비우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사 비용으로 70만 원을 주겠다는 것. 둘째, 인근 이현동 공터에 마련할 임시시장에서 영업을 이어간다면 시설비 300만 원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시설과 이게 옮기려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사비 70만 원 가지고 비우라는 거는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점포주들 또한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억 원대의 빚을 져 세입자들의 주장을 들어줄 형편이 못 된다는 겁니다. 빚이 지금 제가 있은 이 상태에서 돈 줄 게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임시시장 개설도 지금까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서 인사동 옛 보건소 부지로의 이전은 주차난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가 드리운 그림자입니다. 이제라도 점포주와 세입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 간의 상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매우 짧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면서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다소 쌀쌀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점점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진주는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3도, 진주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합니다. 밀양의 아침 최저 기온 5도, 함안은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 16도, 양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시면 거창 3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가 쌀쌀한 편인데요. 거창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 합천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 거제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올해 첫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850여 명 중 180여 명의 지역 인재를 뽑을 예정인데 공공기관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김태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입사한 김서연 씨는 공공기관들의 채용 방향과 기준에 초점을 맞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필기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 분야에 만전을 기했고 직업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펙을 초월해서 능력 중심으로 열린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직업 기초 능력이나 전공을 바탕으로 자기의 실력을 기른다면 몇 년 전만 해도 채용 설명회를 찾다가 이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돼 취업 준비생들을 상담하고 있는 문혜진 씨. 이미 취업한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특히 공공기관들은 최신 정보를 중요시한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자소서, 필기, 면접 다 중요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올해 처음으로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민간기업, 유관기관까지 역대 최대인 67개 기관이 참가해 채용 상담, 모의 면접, 직업 심리 검사, 취업 컨설팅 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11개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은 850여 명, 작년보다 40여 명 늘어난 인원입니다. LH가 300명, 주택관리공단 190명을 뽑으며 작년에 채용이 없었던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도 채용에 나섰는데 이 중 21.7%, 180여 명은 지역 인재로 채울 예정입니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2022년까지 지역 인재 채용률을 30%까지 늘려야 하는 만큼 지역 인재들의 공격적인 취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어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벚꽃이 유독 일찍 폈기 때문에 내년부턴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군항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창안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36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장관을 이룬 창원시 진해구. 유난히 일찍 찾아온 봄 기운에 올해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에 맞춰 창원시는 군항제 공식 개막에 앞서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고 덕분에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인 3월에만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상춘객들이 진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찍 핀 벚꽃은 지난 주말 사이 쏟아진 비와 함께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군항제 벚꽃 명소로 불리는 이곳 진해 경화역에도 벚꽃은 물론이고 상춘객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3월 주말과 비교했을 때 지난 6일과 7일에는 관광객 수가 절반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울산에서 단체로 왔는데요. 꽃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아쉽지만은 나름대로 또 함께 한다는 게 좋아서 왔기 때문에.
축제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관광객이 급감하자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23일쯤부터 피다 보니까 그때는 내국인들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뭐 주변에 보시듯이 내국인들은 지금 전혀 없고 외국인들만 지금 있거든요. 벚꽃 조기 개화에 맞춰 군항제 개최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창원시는 내년부터 조기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년 주기로 벚꽃 개화 시기를 보면 조금 일찍 군항제를 좀 한 2, 3일 정도 당길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군항제를 개막함에 따라 벚꽃 없는 군항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해군 간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탄피가 잇따라 발견돼 헌병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속정에서 사용하는 20mm 총탄으로 추정되는데 탄약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군 간부 숙소인 진해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중사는 지난 5일 오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탄피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A 중사는 곧바로 해군 헌병대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헌병대가 탄피를 수거해 갔습니다. 해군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탄피는 참수리급 고속정에서 사용하는 20mm 탄피 10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해군, 안보지원 부대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물과 쓰레기장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간부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서 우리 이제 헌병들하고 관계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피를 군부대 밖으로 꺼내올 수 있었는지 탄약 관리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함정에서 탄약은 지휘관의 허가를 받은 부사관이 탄약고를 출입하며 반출과 보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함정 발사 훈련이 많은 해군은 탄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어서 목요일 문화 소식, 영화가 좋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배우 출신의 김윤석 감독 첫 연출작 미성년과 11년 만에 돌아온 영화입니다. 헬보이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On an island off the coast of Scotland, something was summoned from the depths of hell. Something that would end mankind. And this thing you worried about, did it show up? Oh, yes. You did. We face every threat there is, and yet you take me in. Hello, son. You made me a goddamn weapon. 헬보이는 BPRD라는 팀에 소속돼 초자연적 빌런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5th century sorceress who wants to bring down the curtain on London and the world. Great. Homework. 517년 전 봉인됐던 블러드 퀸이 부활해 세상을 위협하고 You fight for those who hate and fear you. You were meant for this. Out of the ashes, new Eden will emerge. Okay, I'd appreciate a prophecy with more relatable stakes. 자신의 힘을 통해 인간들과 함께 악과 맞서 싸웁니다. Be my king. We belong together, you and I. We do, but this is not gonna work, you know, because I'm a Capricorn and you're nuts! 영화 헬보이입니다. 권주리, 그거 식기 전에 먹어.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이 너희들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야. 싸우지들 마. 너희들이 왜 싸워? 남편의 비밀을 알고도 담담한 영주. 지금까지 너 키우느라고 내 인생 없었어, 알아? 근데 어떻게 남들보다 나를 더 이해를 못해줘? 너 우리의 친구 아니지?
걔가 날 닮아서 친구가 없거든. 축하한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서로를 원망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까지 하는데요. 잘못 사귀어가지고 너 같은 우등생이. 제가 먼저 때렸어요. 뭐? 그리고 그런 얘기는 사람 있는 데서 하세요. 밥 없어? 엄마 왜 밥을 안 해? 안 쪽팔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우리 엄마 무슨 일 딸 있어? 유나를 키우고 늦게서야 연애하고 사랑받는 재미를 다시 알게 된 미희. 아빠, 내 이름은 알아? 어디가? 왜? 밥 안 먹어? 일이 많아서. 아빠. 아빠! 비밀과 거짓말 속 폭풍 같은 사건을 마주한 두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 미성년입니다. 이어서 경남의 내고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시의 올해의 책 선정도서 기증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김해시 화전도서관에서 열립니다. 통영 출신 고 김용익 작가의 24주기 추모제가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 용남면 묘소에서 열립니다. 제14회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낙동강 용왕대제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 유채축제 상설 무대에서 개최됩니다. 제8회 거창, 함양, 산청, 합천 4개군 친선 궁도대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거창군 아림정에서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경남의 중형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최종 확정된 택시 기본 요금은 기존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이고 거리 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00원당 133m로 변동됩니다. 또 시외 할증은 기존보다 10%포인트 오른 30%, 심야 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적용하며 복합 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 실정에 맞게 시행합니다. 경상남도가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같은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하는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80억 원 늘어난 130억 원이며 도정참여형과 도시군 연계협력형, 지역주도형으로 구분해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670개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먼저 육성해야 할 신산업 분야로 36.1%가 전기와 자율, 미래차 산업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이 17%, 공기청정기 등 대기오염 방지 산업이 16.4%, 태양광 패널 등 신에너지 산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4%였습니다. 진주시가 당초 예산보다 10% 증액된 1조 5,794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진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 21억 원, 중앙시장 활성화 10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19억 원,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 120억 원 등입니다. 진주시는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로 예정했던 추경을 한 달 앞당겨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 독일마을과 원예 예술촌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4월에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남해 독일마을은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 등의 교포들이 귀국해 정착한 마을로 독일의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예 예술촌은 집과 정원을 원예 작품으로 조성한 마을로 토피어리와 풀꽃 지붕 등 다양한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8월까지와 9월 이후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놓고 비교한 결과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도내 아파트 거래 중 75.7%가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울산 다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은 전체 아파트 거래의 92%가 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의 60세 이상 평생교육 공모사업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4,500만 원을 확보했으며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다음 달부터 노인 취업과 창업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모두 8개 과정으로 60세 이상 21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형 교육 6개 과정과 사회활동형 교육 2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창원지법 형사 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기름을 흘러 넘치게 해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X칼텍스 법인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GX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센터장 등 직원 3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보장치가 고장났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기름 이송 작업 때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터무니없는 실수로 유출 사고가 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가 녹차 추출물로 세정력과 보습력이 뛰어난 수출용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개발했습니다. 녹차 샴푸는 하동 녹차와 그리스 메스틱 오일로, 녹차 트리트먼트는 녹차 추출물과 차씨 오일 등의 천연 추출물로 만들었습니다. 녹차연구소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우선 러시아에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도 확대 수출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한국형 전투기 KF-X의 레이더 통합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 장비는 레이더 모드에서 항공전자 장비와 연동되는 신호를 점검하며 비행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KF 사업을 통틀어 장비 형태의 첫 대정부 납품물이라고 카이는 덧붙였습니다. 동남권인 경남과 부산, 울산의 상장기업 173개사 중 58개사가 지난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2월 결산 동남권 상장기업 173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흑자 기업은 115개, 적자 기업은 58개사로 나타났으며 적자 기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상장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0.6%, 영업이익은 4.5% 줄었으며 순이익은 무려 76.2% 감소했습니다.